안녕하세요. 모터매거진 하리보 유일한 기자입니다. 곧 있으면 산타페 4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정식으로 등장할 텐데요. 그래서 산타페가 그동안 걸어온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근육질의 모습을 갖고 있던 1세대 산타페부터 거의 완벽에 가까운 도심 SUV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지금의 산타페까지 당시에 모터매거진이 느꼈던 것과 현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맙습니다. 산타페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등장한 게 1999년 1월입니다. 아마 지금의 시점으로는 사진만 보시고서 에이 이게 무슨 콘셉트카야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개발 도중에는 HCD4라는 이름만 있었는데 공개와 함께 산타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자동차 관계자들과 특히 북미 시장의 현대차 딜러들에게 극찬을 받습니다. 이대로 양산차를 만들어 달라는 문의가 빗발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현대차 본사에선 이 차의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당시만 해도 양산차는 모두 울산 연구소에서 개발되고 있었고 북미 디자인 센터는 디자인 방향성들을 검토하기 위한 스터디 디자인만 진행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북미 시장에서 요구가 빗발치니 현대차 본사도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HCD4를 국내 갖고와 양산을 진지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지금도 현대차 회장을 맡고 있는 정몽구는 이 디자인을 보자마자 강렬한 양산 반대를 외쳤다고 합니다. 프레임 바디와 강인한 차체를 가진 갤로퍼를 만들었던 그의 눈에 한눈에 보기에도 연약해 보이는 모노코크 차체에 푹 들어간 옆구리를 지닌 차가 성에 찼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북미 시장의 현대차 딜러의 요청은 너무나 거셌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거대 딜러는 한 회사의 자동차 개발 방향까지도 부종할 수 있는 막대한 자리에 있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북미 시장에서 품질 문제로 고전해왔던 정몽구 회장에게 있어 회사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 SM이라는 이름으로 양산이 결정됩니다. 출시 목표는 2000년 6월. 그런데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는 엔진 문제가 터집니다. 본래 탑재를 목표로 했던 디젤 엔진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까지 완성이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북미 시장만을 노린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겠지만 산타페는 국내 시장에도 출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 고객들은 SUV는 디젤이라는 공식을 철저히 따르고 있었습니다. 가솔린 엔진만으로 출시하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죠. 그 와중에 누군가가 LPG 엔진 이야기를 꺼냈고 당시 현대 트라제에 탑재되던 LPG 엔진이 그대로 산타페에도 이식됩니다. 초기형 산타페를 잘 보시면 7인승인데 3열이 앞이 아니라 뒤를 보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차체는 작고 시트를 더 만들 공간이 없다 보니 당시 쌍용차에서 출시했던 무쏘 7인승을 참고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당시 LPG 관련 법규도 이런 황당한 시트를 만든 데 일조했습니다. 7인승 이상의 승합차만 LPG 엔진을 탑재할 수 있었으니 여러 가지로 뭔가가 빠진 자동차가 나왔습니다. 가스 저장 탱크가 차체 하단을 가로지르다 보니 SUV임에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을 전혀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한 산타페는 초기부터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출시 이후부터 2005년 11월 단종 전까지 국내에서만 총 32만 대 이상을 판매했으니 그 인기는 가히 짐작하고도 남만합니다. 일단 그 전까지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파격적인 디자인이 소비자들의 마음을 흔들었고요. 그래서 출시된 그해 우수 산업 디자인 대통령상을 수상합니다. 게다가 산타페 CF에 나오는 음악이 호평을 받자 현대차에서 이를 MP3 파일로 홈페이지에 공개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시승기를 한번 볼까요? 모터매거진 2000년 7월호에 실린 LPG 모델 시승기인데요. 그로테스크한 앞모습과 함께 터프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 차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리창만 별도로 열리는 플립업 글래스를 갖고 있었고요. 시내는 외형에 비해서는 조금 간결하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열 시트에 대해서는 이때도 좋은 평가는 없었습니다. 단거리 주행만을 위한 형식적인 시트라고 언급합니다. 당시 탑승했던 모델은 LPG 모델입니다. 당시 최고 출력이 160마력 정도였고 여기에 자동 변속기를 조합했으니 폭발적인 성능은 전혀 없었습니다. 대신 미국 취향의 푹신한 승차감은 인상적이라고 언급합니다. 앞 맥퍼슨 스트럿, 뒤 WC1 방식으로 크로스오버의 성격을 한껏 살리고 있는데 와인딩에서의 롤링 감각은 허풍스럽다고 말합니다. 아쉽게도 그 뒤에 추가된 디젤 모델에 대한 시승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 2005년 11월 드디어 코드네임 CM 산타페 2세대 모델이 등장합니다. 1세대에서 사용했던 EF 소나타의 플랫폼을 버리고 NF 소나타의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체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문턱이 높아진 것이 노약자에게 불리한 점도 있었지만 쌍용 렉스턴이나 카이런과는 달리 시트 포지션이 높지 않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출력과 효율 문제로 2.2L 디젤 엔진만 탑재했는데요. 모터 매거진 시승기에서 찾을 수 있는 모델도 이 모델입니다. 인터쿨러가 엔진 상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닛에 에어 인테이크를 뚫지 않았던 점도 인상적이죠. 당시 시승기를 보면 이 엔진은 가속보다는 부드러움과 연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이전과는 달리 사람과 짐을 가득 싣고도 가속에 별다른 스트레스가 없다고 하는데요. 산타페가 달리는 차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하는 패밀리 SUV임을 현대차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플로어 패널의 구조와 흡 차음제의 추가, 차음 필름을 더한 앞유리 등으로 인해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조용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건 이때도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리 상품성이 개선되었다고 해도 차량 가격이 무려 5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올랐으니 당연한 거겠죠. 당시 산타페 VGT 2.2 기본형 가격이 2,300만 원 정도였고요. 같은 엔진을 탑재한 469동 최고급형 가격이 3,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그랜저 TG L330 모델의 가격이 3,700만 원 정도였고요. 수입차를 살펴보면은 지프 랭글러 4.0 모델이 3,500만 원 정도, 혼다 CRV 469동 모델이 3,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이 판매량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2009년 5월 14일 산타페가 1세대 모델을 포함해 국내 판매 50만 대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불과 3년을 살짝 넘기는 동안 어림잡아도 국내에서 2세대 모델이 17만 대 이상 판매된 것이죠. 이렇게 잘 팔릴 수 있었던 데는 미국 컨슈머 리포트의 긍정적인 평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게다가 2008년에 IIHS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산타페에 탑 세이프티 픽을 부여했죠. 그만큼 당시에는 잘 만든 자동차였다는 증거일 겁니다. 이제 시간은 흐르고 흘러 2012년 4월 코드네임 DM 산타페 3세대 모델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YF 소나타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탑재했던 R 엔진을 크게 개선해 탑재했습니다. 근데 당시 현대차의 자신감이 상당히 높았던 모양입니다. 이 차를 발표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당시 현대차 김충호 국내 영업본부장은 신형 산타페는 재원상으로
아우디 Q5와 경쟁하는 모델이다. 토요타 라브4나 혼다 CR-V와는 급이 다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머리가 띵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반 브랜드라면 모를까? 프리미엄 브랜드인 아우디에 대중차 브랜드인 현대가? 현대차 그룹 내 별도의 프리미엄 브랜드도 없었던 때니까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당시 현대차가 추구하던 플루이딕 스컬프처를 기반으로 육각형의 헥사고날 그린이 적용된 인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지금 봐도 그다지 촌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실내에는 아주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비록 옵션이지만 220V 전원과 열선 스티어링 휠이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어이구야, 이 열거하기도 힘든 옵션이 대폭 들어갔습니다. 무릎 에어백을 포함한 7개의 에어백에 초고장력 간판 37% 이상, 이런 구성 때문인지 산타페는 이번에도 잘 팔렸습니다. 2015년에는 산타페 단독으로 연간 9만 대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기도 했으니 말입니다. 당시 시승기를 보면 뛰어난 정숙성이 인상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흡음재를 더 넣거나 한 게 아니라 엔진의 근본적인 소음을 제거했다고 합니다. 디젤 엔진의 고질병인 떨림도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의 떨림도 개선되어 이전 R 엔진과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세대보다 낮고 길어진 차체, 그리고 낮아진 시트 포지션 덕분에 안정감이 높아졌지만 고속에서 독일 SUV들과는 다르게 단단한 대신 물렁한 감각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패밀리 모델인 산타페에 스포츠카와 같은 감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겠죠. 이제 2018년입니다. 이 시점에서 코드네임 TM, 산타페 4세대 모델이 등장합니다. 코나를 통해서 보여줬던 현대차 내에서는 다소 파격적인 디자인이 산타페에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내세운 것은 사용자 경험, 중형 SUV를 구매하는 이유와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 세밀하게 연구하고 조사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3세대 모델보다 고급스러워진 시내는 큰 만족을 주었고, 플라스틱 소재도 표면에 부드러운 고무 소재를 발라 깔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당연히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국내 판매는 그렇다 치고 해외 판매는 어땠을까요? 산타페는 수출 효자이자 해외 생산의 천병입니다. 현대차 내에서도 순위로 따지면 5위 안에 드는 볼륨 모델이죠. 2019년 8월까지의 통계를 보면 국내에서만 126만 대 이상, 해외에는 219만 대 이상이 판매되었고, 해외 공장에서 직접 생산된 것만 160만 대 이상이 됩니다. 다 합하면 510만 대 이상, 20년 동안 엄청나게 판매됐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반떼 1300만 대 이상보다는 작지만 산타페는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갖춘 나라에서 잘 팔리는 패밀리 SUV임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판매량을 점점 갱신해 나가고 있는 산타페는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 치고는 꽤 많은 부분이 변하고 있는데요. 플랫폼이 기존의 LF 소나타의 것에서 DN8 소나타에 사용되는 3세대 플랫폼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엔진은 현재 가솔린과 디젤 엔진이 준비될 예정으로 아마도 기아 소렌토와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 말인즉 하이브리드 모델도 충분히 등장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톡 까놓고 얘기해가지고 유 기자님이 예상하시는 엔진 라인업 어떻게 예상하시죠? 기아 소렌토하고 비슷하게 가져갈 테니까 아마도 2.2 디젤, 3.5 가솔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지금까지 산타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산타페는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태어난
패밀리 SUV이지만 국내에서도 그 인기를 충분히 누린 모델입니다. 물론 그동안 여러 가지 사고도 있었고 품질 무대로 고충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도록 수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잘 만든 자동차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형 산타페가 나오는 이 시점에 역사를 되돌아본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앞으로 나올 산타페가 어떤 길을 걸을 것인지 짐작이 가니까요. 새로 나올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대하며 지금까지 모터 매거진 하리보 유일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